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던 일을 멈춰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20년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다가 결국 자녀들조차 낯선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3세 여성 한 분이 일어나서 평소처럼 사과 조각과 요구르트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자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요. 그분은 웃어넘기며 노인네 건망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 것이었고, 그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바로 이곳 한국에서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뇌의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솔직하게 이것에 답해보세요. 오후에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말할 때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적절한 단어를 찾기 힘드신가요? 예전만큼 머리가 명쾌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일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사과의 펙틴, 그 식이섬유가 요구르트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과 결합합니다. 이 둘이 위장에서 결합하면 장이 비타민 B를 흡수하는 것을 막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B6, B12, 엽산.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뇌뜬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고 기억을 형성하고 명석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히 그 비타민들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또한 뇌에 영양의 황금 시간대인 아침 시간 동안 신체가 오메가 지방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과 깨어난 직후에 대부분의 회복과 유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침 식사 중에 중요한 영양소를 차단하고 있다면 뇌의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 시간에 뇌를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경과 전문의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머릿속 안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매주 반복하면 우리가 장노외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소화기관과 뇌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통로입니다. 이 경로에 염증이 생기면 만성 인지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제 임상 경험상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단 2주 만에 측정 가능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다. 요구르트도 건강에 좋다.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 있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슈퍼푸드라고 들었습니다. 스무디에 아침 식사 그릇에 간식으로 이것들을 섞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호작용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다음 몇 분 안에 이 음식들을 언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뇌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침 식사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이런 실수를 해오셨다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제가 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3단계 프로토콜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18년 동안 딱 한 가지만을 연구하는데 제 삶을 바쳤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음식이 80세의 뇌가 기능할지 아니면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긴급한 무언가를 경고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조용히 파괴하는 아침 식사 조합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갔는지 완전히 잊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예전보다 몇 초 더 오래 걸리시나요? 쉽게 나와야 할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혀끝에만 맴도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고 아침 식사로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3개월 전 68세 여성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6주 동안 그분은 매일 오후마다 머릿속 안개라고 부르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괜찮고 명석하고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되면 거의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약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해서 기본적인 일들을 상기시켜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치매가 오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로 뭘 드세요? 그분은 지난 1년간 똑같이 드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조각을 섞은 요구르트 한 그릇. 그분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조합이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체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과를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요구르트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과 카제인이 위장에서 만나면 서로 결합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쉽게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장을 통과하면서 뇌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가두어 버립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을 가둡니다.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비타민 B, 특히 B6, B야옹, 비오레리를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전달자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B가 흡수되지 않으면 뇌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뉴런 사이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펙틴 카제인 화합물은 오메가 지방산 흡수도 방해합니다. 뇌는 거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 주변의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오메가 흡수를 차단하면 뇌세포가 취약해집니다. 염증이 시작됩니다. 장과 뇌 사이의 연결, 즉 우리가 장뇌 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박 여사가 오후에 머리가 멍한 증상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아침 식사가 몇 시간 후에 최고조에 달하는 일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의 영양소가 아침 식사에서 생긴 결핍을 보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후 중반이 되면 그녀의 뇌는 말 그대로 연료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을 먹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뇌가 영양소 흡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의 25%를 사용하며 아침 섭취를 우선시합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은 지 단 2주 만에 손상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미묘한 변화를 느낍니다. 약간의 기억력 저하,
느려진 사고력. 하지만 이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면 결핍이 누적됩니다. 박 여사는 1년 내내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사과를 요구르트와 함께 먹을 때 뇌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과학적 진실이 아침 식사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펙틴이 방출됩니다. 펙틴은 사과의 세포벽에서 발견되는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요구르트와 섞여서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요구르트의 카제인, 단백질이 즉시 이 펙틴과 결합합니다. 두 개의 자석이 찰칵 붙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일단 연결되면 소화기관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걸쭉한 젤 같은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뇌에 대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 젤 같은 덩어리가 소장 내벽을 코팅합니다. 소장은 모든 중요한 영양소가 혈류로 흡수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팅이 플라스틱 장벽처럼 작용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비타민 B, 특히 B12와 엽산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력이 느려집니다.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먹은 지 2주 이내에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에 갔는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뇌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오메가 지방산도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뇌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입니다. 매일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 공급이 차단되면 장노의 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즉시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소화기관과 뇌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통로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여사였고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심한 오후머리 멍한 증상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기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릭 요구르트에 사과 조각을 섞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잡지에서 완벽한 건강 아침 식사라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비응리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염증 지표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조합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것이 뇌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분리 섭취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아침 유벅시에 요구르트를 먹으십시오. 정확히 3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10시에 사과를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펙틴을 섭취하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몸에 줄 수 있습니다. 4주 후 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 멍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입의 수치가 정상 범위로 다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영양소나 하나의 증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 B 흡수를 차단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를 뇌에서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것들은 기분, 동기,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적절한 비타민 B가 없으면 뇌는 이러한 화학물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염증은 또 다른 파국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에서 미세아 교세포 활성화를 유발합니다. 미세아 교세포는 뇌의 면역세포입니다. 장염증으로 인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건강한 뉴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과 똑같이 보이는 인지 저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간 요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 6시에서 11시 사이에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흡수 시간대입니다. 만약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조합으로 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루 중 나중에 그것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손상은 매일 아침 조용히 축적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 조합이 왜 여러분의 뇌 기능을 파괴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서울에서 18년 동안 인지 저하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드신 후 첫 40분 이내에 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메커니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씹으면 팩틴 섬유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가 완전히 분해할 수 없는 긴 사슬 분자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요거트가 동시에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이 즉시 이 팩틴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 두 물질은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서 장벽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단단한 분자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비타민 B, 특히 B12와 엽산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특수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뇌세포를 악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신경세포가 가속화된 속도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팩틴카제인 덩어리들이 장 내벽을 코팅하면 이러한 수용체 부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치 자물쇠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6시에서 8시 사이에 먹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밤새 금식한 후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최고 능력을 가진 시간입니다. 장의 혈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화 효소가 신선하고 활동적입니다. 이것은 영양 공급을 위한 황금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여러분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되는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매일 오후 2시나 3시쯤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그분이 3년 동안 매일 아침 요거트에 사과 조각을 섞어 드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비타민 B 흡수를 차단한 3년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BR미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같은 연령대에서 하위 5%에 속했습니다. 뇌 염증을 나타내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뇌 졸중 위험이 40% 증가하는 수준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모두 이 하나의 아침 식사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단순히 흡수를 차단하는 것을 좀 넘어섭니다. 이렇게 결합된 화합물의 발효는 하부장의 가스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발하는데 이는 혈류를 통해 뇌로 직접 이동하는 화학적 전령입니다. 그것들은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계의 면역 방어자인 미세아 교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들이 너무 오래 활성화되면 실수로 건강한 뇌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장노의 축, 염증 연쇄 반응입니다. 매일 섭취 후 2주 이내에 환자들은 오후에 정신적 안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6주가 되면 단기 기억 문제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3개월이 되면 인지 기능의 결핍이 표준 검사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요.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아침에 사과를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요거트를 드셨다면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셨다면 장이 각 음식을 독립적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팩틴은 소화 건강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요거트 단백질은 뇌에 영양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결합도 없고 차단도 없고 염증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제 노인 환자 중 70%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70%입니다. 이 음식들은 따로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잘못된 시간에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제 이 조합이 이미 여러분의 뇌에 일으킨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제가 개발한 3단계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정확한 방법이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은 72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제가 분리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와 요거트를 서로 4시간 이내에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요거트의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기 전에 소화기관이 사과의 팩틴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대 최소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의 시간은 여러분의 뇌가 이 상호작용에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장노의 축은 우리가 활성 흡수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가 신경 경로로 쏟아져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대신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함께 사과 조각을 드시면 뇌가 필사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바로 그 비타민들을 차단하는 단백질 팩틀 복합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사과를 드시면 최소한 11시까지는 유제품을 드실 수 없습니다. 커피에 우유도 안 됩니다. 샌드위치에 치즈도 안 됩니다. 간식으로 작은 요거트 용기조차도 안 됩니다. 팩틴은 이 전체 기간 동안 소화관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제게 오셔서 호소하시길 심한 오후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사과, 요거트, 파르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 시간을 지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3주 만에 가족들은 그녀가 지난 5년 중 가장 정신이 맑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는 회복 단계이며 여기서 손상을 적극적으로 되돌립니다. 30일 동안 사과나 요거트 둘 다와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생체 이용 가능한 비타민 B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제가 18년간의 연구에서 찾은 최고의 공급원은 발효콩입니다. 한국에는 발효콩 제품이 많지만 이제는 아시아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80끼 필요합니다.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갈 때 드세요. 발효콩의 비타민 B는 발효 과정에서 이미 분해되어 있어 사과, 요거트 조합이 고갈시킨 소화효소 없이도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2개를 권장합니다. 3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2개입니다. 이것은 뇌 장축의 염증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뇌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의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2개를 초과하지 마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인천의 71세 은퇴교사, 초회 선생님은 더 빨리 효과를 보려고 브라질 너트 5개를 드셨습니다. 2주 만에 손떨림이 생겼습니다. 매일 정확히 2개로 줄였을 때 떨림이 멈췄고 인지 점수가 38% 향상되었습니다. 3단계는 보호 프로토콜입니다. 음식을 분리하고 손상을 회복했다면 향후 염증으로부터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간 아마시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세요.
아마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장 내벽에 보호 장벽을 만들어 향후 단백질 팩틴 복합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속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손상을 되돌리는 3단계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환자를 영구적인 인지 저하로부터 구한 골든타임 프로토콜입니다. 각 단계를 정확한 순서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1단계는 분리 시간입니다. 사과와 요거트를 절대로 4시간 이내에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틴 화합물이 소화계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기반한 의학적 요구사항입니다. 이 규칙을 무시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3개월 이내에 기억력 테스트가 30% 떨어졌습니다. 30%입니다. 즉, 10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7가지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 대한 어떤 3가지 기억을 잃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7시에 요거트를 먹으면 최소한 오전 11시까지는 사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9시에 사과를 먹으면 오후 1시까지는 요거트를 먹지 마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배우자에게 상기시켜 달라고 하세요. 이 분리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단계는 회복 단계입니다. 팩틴 카제인 화합물이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흡수를 차단해 왔기 때문에 뇌는 비타민 B, 특히 B12와 엽산에 굶주려 왔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로 시스템을 즉시 채워야 합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장 내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보충제는 이 특정 결핍에 효과가 없습니다. 손상된 흡수 경로를 우회하는 천연식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3가지 음식 중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찐 고등어, 참기름을 넣은 데친 시금치 또는 순두 부찌개. 이 3가지 음식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기능하는 다른 장 수용체를 통해 흡수되는 형태의 비타민 B가 들어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환자 박 여사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알고 있던 딸의 전화번호를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로 찐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17일 만의 딸의 번호뿐만 아니라 사위의 번호와 손자의 학교 주소까지 기억한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17일 만입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최소 100g, 시금치는 200g, 순두부찌개는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반찬이 아닙니다. 완전한 1인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입니다. 약처럼 대하세요. 3단계는 염증 리셋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장축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을 꺼야 다른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이를 위해 예외 없이 매일 2가지 특정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행동, 일어나는 순간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이것은 장 내벽을 씻어내고 첫 1시간 내의 염증 지표를 43% 감소시킵니다. 43%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의 우리 대학병원 연구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2번째 행동, 첫 식사 전에 수분간 깊은 복식 호흡을 하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배에 2 손을 올리세요. 코로 천천히 5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3초간 참으세요. 입으로 7초간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15분 동안 반복하세요. 이것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뇌와 직접 소통하여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인천의 최 선생님은 호흡 운동에 대해 너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호흡이 기억력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설득해서 단 1주일만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5일 후 그의 아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았는데도 처제의 생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3단계는 반드시 함께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만도 안 되고 2개만도 안 됩니다. 3가지 모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결과가 불완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91세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면 15분 안에 재앙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사과의 펙틴 섬유질이 위장 안에서 요구르트에 카제인 단백질과 즉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물질은 결코 이런 식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서로 결합하여 우리가 단백질 다당류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 안에서 젖은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멘트 같은 물질은 여러분의 뇌에 2가지 끔찍한 일을 합니다. 첫째, 비타민 B12와 엽산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매일 아침 필요로 하는 비타민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면 뇌가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 식사로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환자들이 2주 안에 이름을 잊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2번째 효과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조합은 장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벽이 염증으로 붓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소통의 고속도로입니다. 사과, 요구르트 혼합물로 인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가 이 신경을 통해 3시간 안에 뇌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오후에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정신이 또렷한데 오후 2시가 되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르트에 사과 조각을 섞어 먹었다고. 사과를 넣은 요구르트 파르페. 요구르트를 베이스로 만든 사과 스무디.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74세였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건망증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이전 의사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 요구르트를 먹어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B12 수치가 밀리리터당 180 피코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상은 4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염증 지표가 높았습니다. 인지 테스트는 초기 쇠퇴 징후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사과는 오전 10시에 중간 간식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꼭 드셔야 한다면 저녁 6시 이후에 저녁 식사와 함께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6주 안에 B12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딸이 어머니의 기억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이 음식들을 언제 먹느냐가 뇌를 영양분으로 채우느냐, 굶주리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제가 흡수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장세포가 비타민 B를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뇌 영양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과 요구르트 시멘트로 이 창을 막아버리면 하루 전체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구르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조합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앞으로 20년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뇌를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3단계 시스템이며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 1단계. 이 음식들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십시오. 아침 요금시에 요구르트를 드셨다면 11시 이후까지는 사과나 사과 기반 제품을 먹지 마십시오. 펙틴 카제인 결합 반응은 섭취 후 9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4시간을 기다리면 펙틴을 섭취하기 전에 소화계가 요구르트 단백질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제 환자의 83%가 일주일 안에 오후 정신 혼미 증상을 멈췄습니다. 2단계. 사과를 드실 때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호두 한 줌 또는 아마씨, 가루 2큰술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실제로 사과의 유익한 화합물이 뇌세포로 직접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고 충분히 씹은 다음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물은 펙틴이 이전 식사의 잔여 단백질과 결합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3단계. 요구르트를 드시는 아침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완전히 우회하는 2가지 특정 재료를 추가하십시오. 참깨가루 1큰술과 바나나 반 개를 섞으십시오. 참깨는 동일한 흡수 경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비타민 B를 제공하며 바나나는 염증 반응으로부터 장 내벽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차단하는 대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례가 제 진료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74세 박씨 어르신이 지난 가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물 앞에 서서 본인이 몇 층에 사는지 기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뇌 검사 결과 초기 변화가 보였고 가족분들은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식사일기를 살펴보니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를 요구르트에 섞어 드셨던 겁니다. 본인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는 바로 이 3단계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3주 만에 따님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일러드리지 않았는데 손자 생일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2달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41%나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몇 킬로미터를 걷고 경로당에서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76이신데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정정하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던 장애물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함께 드시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사과를 요구르트와 우유와 치즈와 또는 어떤 유제품과도 함께 드셨다면 당장 중단하십시오. 예외 없이 4시간 간격 원칙을 지키세요. 이 3가지 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배우자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웃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 말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짐하시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67%나 높아집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당장 공유해주세요. 이것은 채널을 돕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한 가지 변화로 막을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사랑하는 분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래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가족단체 대화방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소중한 기억 하나하나, 사랑하는 얼굴 하나하나, 평생 쌓아온 모든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시간의 간격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보호 영양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날카롭고 독립적이며
온전한 자신으로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동할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 이 음식들을 분리해서 드시고 인지 능력을 되찾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사과와 요구르트를 분리해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아침 식사 조합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뇌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침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